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7월 마지막째 주 특별법 마칩니다. 주택 우리가 대학력까지 했어요. 이따 몇 개 안 한 거 이따 올게요. 끝까지 하고. 여기 보증금. 대학력 두 번째 볼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먼저 경매 신청할 때 집행 개시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 항상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 을이 임차인.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서 지 보증금 3억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이 보증금 3억을 땡겨야 되는데 어떻게 땡기느냐? 보증금 채권자, 보증금 줘야 될 채무자. 항상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아파트, 주택 날려서 나온 경매 대가에서 지 보증금을 땡겨야 돼요. 자, 그런데 저당권자 같은 경우 물권자는 그냥 바로 경매가 가능해요. 바로 경매가 시작돼. 하지만 주택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주택 임차인에게는 바로 경매권을 주지 않았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안 주면 바로 경매 날려버려요. 하지만 주택 임차인은 경매권 안 줬다겠어요. 그래서 소송 겁니다. 보증금 주세요. 소송 걸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이기겠죠. 그러면 이 판결문이 집행 권원이 돼요. 판결문 딸랑딸랑 들고 가서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 아파트 경매 신청할 때 원래 쌍무계약은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민사집행법에 쌍무계약은 경매를 치려면 민사집행법에서 자기 반대 채무인 주택 인도를 해야 경매를 받아줘요. 법원에서. 그런데 주택에서도 이걸 적용하면 주택 주인한테 인도하는 순간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다 날아가 버려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칙을 줘요. 특칙을. 특별 점유를 둬서 꼭 주인한테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해 줍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임차인이 판결문에게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채무, 주택 인도죠. 자기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집행 개시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외우시고 잘 나와요. 이거. 그 다음 경매 칠 때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경매가 다 끝나서 나온 경매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 배당받아야겠죠? 법원으로부터 이제 경매 환가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려면 이제는 이 아파트를 양수인, 주택 양수인은 누구? 경매니까 경락인이지. 경락인에게 이제는 키 넘겨주고 와라. 보증금 받을 때는 인도해라. 경매 칠 때는 인도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자, 이제 보증금 우선 변제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그래서 우리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았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박았다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제끼고 지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은 항상 경매 대가에서 받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 X 지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는 언제나 경매에서 나와요. 경매 대가에서 내 보증금을 땡기는 거예요. 후바를 제끼지 선바는 제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할 때 내가 대항력 갖춘
우선 변제 요건 갖춘 임차인이라면 선순위가 1순위로 먼저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 그 다음 내 후보예요. 배당은 순서대로. 우리 저용조에서 했어요. 배당은 순서대로. 자, 그러면 우선 변제 요건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것. 자, 언제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느냐? 확정일자가 인도 및 주민등록 날짜 전이다. 그럼 나중 모두 갖춘 때 우선 변제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나중이요? 이 문장에서 확정일자하고 대항력고 인도 및 주민등록 뭐가 나중에 갖춘 거예요? 그래, 확정일자가 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온 건 인도 및 주민등록. 그러면 모두 갖춰야 되니까 이게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우선 변제 갖췄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이날 취득하느냐? 인도 및 주민등록 받은 이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인도 및 주민등록 받고 며칠 후 확정일자. 그러면 나중에 놈이죠? 자, 나중에 밑줄하는 거예요. 모두 갖춘 때니까. 그러면 확정일자 박은 그 날. 그 날. 그래서 모두 갖춘 때 취득하고 모두 갖춘 게 인도 및 주민등록이 나중이다.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하지만 확정일자가 나중에 밑줄로 하는 거야. 나중에. 두 번째 갖춘. 확정일자가 나중이다. 확정일자는 그 날. 그날. 어렵지 않죠? 밑줄만 잘 그으면 돼. 모두 두 가지 갖춘 때. 오케이. 판례.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자, 내가 경매대가에서 내 보증금 땡기려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법원 가서 내 보증금 배당해 주세요 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챙겨줍니다.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해요. 자, 중요하죠. 주택이 아닌 주택 밑에 있는 대지만 경매됐다. 토지만 날라갔어요. 이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보증금 땡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주택이 아닌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뜨면 무조건 있다예요. 무조건. 설사 주인이 토지를 팔아. 중간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요. 상관없어요. 주인 땅이든 딴 놈 땅이든 내가 들어갈 때 주인 땅이었으면 무조건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잘 나와요. 의외로. 대지만 경매로 날아가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판례예요. 쉬워. 눈만 크게 뜨면 돼.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채권만 양수했대. 이놈이. 그럼 그림을 그려봐. 을이 임차인. 병이란 놈이 임차인으로부터 을은 보증금 채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겠죠. 병이 뭐만 샀대요? 뭐만 샀대? 보증금 채권만 샀대. 임차권은 분리 안 샀대. 그러면 얘는 임차인이 아니겠지. 따라서 이 병은 채권만 샀기 때문에 이제는 임차인 지위를 취득 못했죠. 따라서 너는 우선 변제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없다로 끝납니다. 그럼 어디 읽으면서 밑줄을 긋느냐? 아하, 너는 임차권은 안 사고 보증금 채권만 샀구나. 만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너는 보증금 채권만 샀구나. 아하, 너는 을로부터 보증금 채권만 샀지 임차권은 안 샀구나. 따라서 너는 임차권이 없구나. 임차권이 없으니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겠구나. 없다로. 눈에 답이 보이죠? 너는 채권만 샀구나. 임차권은 안 샀구나. 이렇게. 오케이. 이놈. 다 지금 판례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 이거 노란색이에요.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노란색은. 자, 이것도 하나만 딱 외우면 돼요. 항상 값을 이놈이 주택 임차인. 그런데 이놈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러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자도 됐죠. 자, 이놈은 주택 임차인 지위도 있고 물권 전세권자 지위도 있어요.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진대. 여기서 기억할 것.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물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별개. 완전히 따로 논다. 이걸 외우면 돼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별개, 완전히 따로 놀아요. 절대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완전히 따로 놀아. 이놈이 죽어도 이놈 안 죽어. 이놈으로서 뭔가 권리 행사했다고 해서 이놈 권리 행사를 보지 않아요. 완전히 따로 놀아. 그러면 이 두 개 판례가 해결이 돼요. 주택 임차인과 우리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 의리. 자, 임차인 지위에서 법원에 보증금 주세요. 배당 요구했대요.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한 걸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둘 중 하나겠죠.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한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 노니까. 임차인 주에서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 놀아. 너는 임차인 주에서 했잖아. 나 전세권자로서 안 했어. 완전히 따로 놀아. 두 번째도. 자, 이놈이 선순위 선바야. 용저. 선바야 선바. 최선순위. 경매로 날아갑니다. 나는 선바. 선바는 소멸하지 않아요. 선바는 경락인에 들이댈 수 있어요. 저당권에서 했죠. 용저.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어떤 단어가 또요? 배당 요구.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아무리 선순위라도 경매 매각으로 소멸. 기억나요? 원래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로 날아가도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아. 들이댈 수 있어. 남은 경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배당 요구 이 네 글자가 뜨면 전세금 받고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소멸해. 문제는 자, 이놈이 최선순위 선바였는데, 자, 이놈이에요. 보증금이 3억이었어. 전세권자 지위에서 전세금 보증 같은 말이에요. 법원에 배당 요구했어요. 그런데 선순위한테 밀려가지고 2억밖에 전세금을 배당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만약 임차인 지위가 없다면 얘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2억 받고 소멸하기 때문에 이사 가야 돼요. 무슨 말 알죠? 전세권 소멸해버렸죠. 배당 요구하면. 그러면 1억 못 받은 상태로 방 빼줘야 돼. 그런데 이놈은 무슨 지위가 있다?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도 있죠? 그러면 원래는 방 빼고 1억 못 받은 채 2억만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놈은 임차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경락인에게 들이대버릴 수가 있다 판례예요. 자, 이제 읽어볼까요? 선순위 전세권자 지위와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런데 기전세금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배당 요구했는데 아이고 1억을 못 받았네. 괜찮아.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있지.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경락인에 남은 기간 살 거예요. 들이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1억 받아가는 거예요. 대항하면 승계되니까. 즉 무슨 얘기요? 전세권은 소멸해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따로 논다. 이것만 기억하면 두 판례가 해결이 돼요. 다시 임차인 주에서 배당 요구했다.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한 걸로 볼 수 없다. 자, 전세권은 소멸했지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나는 임차인으로서 들이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따로 논다. 그것만 기억하고 이 두 판례 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권. 다 같은 말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챙겨줍니다. 길거리에 나오는 거 방지장치죠.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이 사람을 법이 정한 서울기준 1억 6,500 이하 전세일 것. 그중 얼마 챙겨줘요? 5,500만 원 챙겨줘요. 아주 우리를 힘들게 500단위로 개정을 해버렸죠? 짜증나게 1억 7천, 6천 좀 해주지 말이야. 애국으로 쉽게. 어쩔 수 없죠. 뭐 애워야지. 이게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1억 6,500 이하 전세 살고 있다. 이 사람을 무슨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이런 단어가 나와.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에 우선 변제권 앞에 최가 붙어요. 이게 다 같은 동네, 이 동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소액 임차인 전세금이 작잖아요. 서민이지, 서민. 길거리에 나왔는 걸 막기 위해서 5,500만 원만큼은 챙겨준다. 선순위도 제끼고. 그거죠.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그대로 외워야 돼요. 법조문이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지보증금 중 일정의 5,500만 원을 선순위 포함한 모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챙겨준다. 이게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요건을 외워야 돼요.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박아놓으면 되지. 계약세, 확정일자까지 박아놓을 필요는 없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이지 절대로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라는 거. 저 정답 지문이요. 확정일자까지 박아야 된다. X. 그래서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니다. 자, 대응 판례. 최우선 변제에 관한 대응 판례가 4개 있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노란색이 없죠? 한 번 나왔어. 한 번씩. 자, 해봐요. 이거 이해하면 돼. 우리 법원은 사건이 들어오면 가급적 5,500만 원을 챙겨주고 싶다? 아니면 가급적 안 챙겨주고 싶다? 가급적 챙겨줍니다.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대법원도 최우선 변제가 문제되면 가급적 챙겨줍니다. 그래서 소수로가 최우선 변제권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빼놓고 4개 중 3개 사건은 5,500만 원 챙겨줘요. 세트를 깨가면서까지. 자, 세트를 깹니다. 대법원이. 의리 세 들어올 때 제 보증금이 2억이었어. 서울인데. 그럼 소액 임차인 아니죠? 보증금이 처음에는 계약 당시에는 소액이 아니었어. 소액 보증금도 아니고 소액 임차인도 아니고. 그런데 좀 살다가 보증금이 1억으로 줄었어. 그 후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요건에 해당되는 1억 6,500 이하 1억으로 감액됐어. 자, 나중에 경매로 날라갔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 요건이 문제가 됐어. 최우선 변제 주지 말지. 자, 법원이 고민합니다. 세트. 항상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이에요. 계약 체결할 때 소액 임차 아니었죠? 그럼 원래는 안 줘야 돼. 우리 일반 법칙에 따르면, 법리에 따르면. 하지만 법원, 대법원은 깹니다. 이 소액 임차인 길거리에 나왔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원칙을 깨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아하, 당신은 현재 감액돼서 소액 임차인이군요. 챙겨줄게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 아니야. 여기는 현재 감액돼서 소액 임차인이라면 이제 챙겨준다. 자, 두 번째. 똑같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가급적 챙겨준다.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이 토지의 저당권 박을 때 주택이 있었어.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있어. 설정 당시 주택이 있죠. 그렇다면 설사 이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 불법 주택이라도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챙겨줍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다 보호되니까.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있기만 하면
나중에 법정지상권도 주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설사 미등기 뭐가 건물라도 법정지상권 주죠. 똑같대. 법정지상권도 주고 최우선 변제도 주고. 왜?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은행이 박을 때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건물에는 두 개가 태어나요. 법지도 태어나고 소액 임차인이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도 태어나고. 자, 세 번째. 은행이 저당권을 박을 때 사무실이었어. 주택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후 사무실이 주택으로 바뀌었어. 용도 변경. 자, 이게 경매로 날라갔죠. 은행은 주장합니다. 판사님, 주택 아니잖아.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법원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안 해요. 소액 임차인을 위해서 무조건 현재야. 현재 소액 임차인, 현재 주택.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비록 처음에 저당권 박을 때는 사무실이었지만 현재 주택이잖아요. 이 사람 챙겨줘야 돼요. 주인법 취지에 따라. 그래서 이 기도 챙겨주는 거야. 결국 이 세 개. 현재 소액임차인 감액돼서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주택이 이미 있었어. 괜찮아. 미등기라도 챙겨줘. 설정 당시에는 사무실이었지만 현재 주택이야. 현재 소액임차인, 현재 주택. 다 챙겨줍니다. 마지막.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 자, 이 건물이 주택이었나 봐. 여기에 소액임차인이 들어왔어. 이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권 주지 않습니다. 아니, 법원은 이제까지 가급적 5,500만 원 줄렸는데 왜 이 경우는 안 줄까? 왜 길거리에 남게 할까? 단서. 빨리 문장에 답이 있어. 토지의 이 문장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 토지의 저당권 설정. 그 후 건물 신축. 저놈은 무슨 토지? 나대지야, 나대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죠. 그 후 건물이 올랐다는 얘기는 토지 저당권 박을 때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자, 나대지를 빨리 파악하고 토지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 나오면 무조건 나대지야. 그러면 나대지가 문장에 보인다. 소수로는 안 돼. 나대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법지가 안 태어나고요. 최우선 변제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나대지는 법정상권 나대주 건물. 법지 안 되죠? 최우선 변제도 안 돼. 왜? 은행이 토지의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은행은 나중에 소유자 갑이 건물을 올리든 이 건물에 30년짜리 법지 태어나지 않아. 나중에 건물을 올리고 설사에게 주택이고 소액임차인 태어나도 나 5,500만 원 안 뺏겨. 그래서 은행은 토지의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으면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아. 법지 피해도 받지 않고 5,500만 원 최우선 변제 피해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빠이. 그래서 나대지 가격이 높은 거예요. 건부 감가가 일어나. 건물이 있으면 토지 가격이 더 떨어져. 그래서 나대지가 나오면 소수로는 안 된다로 끝나야 돼. 법정지상권이 안 되고 최우선 변제권도 태어나지 않고. 문제는 나대지를 못 찾는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못 찾지만 훈련을 해야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그때 보는 거야. 너는 나대지구나. 건물이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올라갔거나.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나대지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이걸 계속 외워야 돼. 익숙해지란 얘기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나대지 안 돼. 그럼 못 찾아. 못 찾아. 그러니까 제가 일과경매도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올라갈 것 계속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요. 그럼 자연스럽게 토지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그 후 건물이 올라갈 것.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이 두 개만 외우면 일괄경매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대지 그건 기술이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 신축. 이걸 계속 읽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너는 나대지구나. 이건 나중에 확인하는 작업이지. 처음부터 나대지 안 돼. 못 찾아.
민법은 막 풀어서 내요. 풀어서 저당권 토지 저당 설정 건물이 없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나대지기 때문에 아쉽지만 당신은 최우선 변제 못 드립니다. 대법관 얘기예요. 결국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다 된다로 밀어버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안 되는 놈 나대지 후 주택 소액 임차인 안 되는 거요. 법정 지상권도 안 돼. 최우선 변제도 안 돼. 자, 됐어. 등기명령. 자, 이게 훨씬 중요해. 처음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고, 노란색이 아까는 없었죠? 한 번 나왔으니까. 여기는 엄청 나와요. 여기는. 등기명령 제도. 임대차 종료 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았죠. 자, 우리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줘. 보증금을 안 준다. 종료 후 이사는 가야 되고 보증금은 못 받고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사 간 순간 보증금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가 다 탈락돼 버리니까 이런 임차인을 위해서 제도가 나왔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이사 가. 대신 하나 하고 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에 등기 좀 박아주세요. 명령 좀 해주세요. 등기소에 이렇게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전화해요. 등기 박아줘. 그래서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이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박아놨다면 이제는 어른 지방으로 이사가도 된다. 즉 등기했다면 그 후 인도 및 주민록 빼고 이사 가고 대항력권 상실해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되지 않는다. 이사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이놈 잘 나와요. 이 두 놈. 자, 등기 명령 신청할 때 관련 수수료 들겠죠? 비용은 누구 부담? 당연히 보증금 안 줘서 개고생하고 있죠, 지금 우리. 그러니까 비용은 임대인, 주인이 부담해야지. 그래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비용은 임대인 부담. 자, 우리 등기 받고 지방으로 이사 갔어. 이 주택에 공실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이 새로 이사 들어왔지. 얘도 소액 임차인, 얘도 소액 임차인. 자, 우리 등기 받고 이사 갔고 여기에 새로 이사 들어온 소액 임차인 병이 나중에 누군가 경매로 날려버렸을 때 5,500만 원 서울 기준. 나 소액 임차인이에요. 저 길거리에 나앉으면 안 돼요. 저 소액 보증금 챙겨주세요. 5,500만.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안 챙겨줘요. 법 조문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에 5,500만 원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넘버원이에요. 법 조문. 그래서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박힌 주택에 새 들어오는 경우에는 절대 5,500만 원 못 받는다. 알고 들어와야 돼. 알고. 5,500만 원 저기 지방 이사가 있는 을한테 챙겨줍니다. 을한테. 그래서 등기가 을이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 하실 때 꼭 알려줘야 돼. 병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병, 지금 등기 명령 때 등기가 박혀있는 주택이에요. 혹시나 나중에 경매로 날아가도 5,500만 원 못 받아요. 알고 사인하세요. 이거 설명 안 해줬죠? 나중에 멱살 잡혀. 아니, 나 왜 소액 임차인인데 5,500만 원 안 챙기냐고. 중개사 나중에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고. 그런 게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알아야 멱살 안 잡힌다. 주택임대차 현실에서 많이 중개 업무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합격하셔도 제 강의 유튜브에 올리니까 가끔 들어. 오랜만에 아유 우리 교수님 이제 아직도 여전하시군 하고. 자 마지막 보증금 주고 등기 말소하고 이거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안 주고 있는 여기 있잖아.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세요. 보증금이 선이행 의무죠. 그래서 동시행관계에서 아주 잘 나오죠. 보증금부터 주세요. 자,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잘 나와요.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자, 주인이 월세 올려달래요. 차임 증액. 전세금 올려달래요. 보증금 증액. 제한이 있어요. 한꺼번에 5% 초과 못해요. 1년 지나서 전화해야 돼요. 이게 5% 1년 제한이에요. 5% 1년에 오시면 돼요. 5% 1년. 그럼 5%로 시험 절대 안 나와. 20분의 1 또는 100분의 5 그렇게 나와요. 자, 주택임차권 승계. 이제 주인표 끝났어. 마지막이죠. 주택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누가?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서 나와요. 사실혼 배우자. 자, 봐요. 우리 주택임차인 을하고 같이 사는 A라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죠. 자, 그런데 주택임차인이 죽어버렸어. 망. 그러면 임차권도 있고 전세금 10억 채권도 있고 얘 모든 재산권은 다 상속돼요. 그런데 상속인이 있다 없다? 상속인이 처음엔 없어야지. 자, 상속인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은 사촌까지예요. 직계비속, 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사촌. 이게 우리 법이 정한 상속순이야. 그러면 사촌까지 없으면 상속인이 없다고 그러고, 상속인 없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억 보증금, 전세금, 채권하고 이 임차권 모든 재산권은 다 국유재산이 돼요. 자, 문제는 상속인은 없지만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법이 나서줬어요. 국가가 양보해 드릴게요. 당신 계속 살세요.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없을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가정 공동생활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이분한테 임차권을 승계시켜줘요. 그게 첫 번째야. 상속인이 없어.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임차권 승계. 자, 이해됐어. 두 번째. 이번에는 을다시라는 아들놈이 있어. 못된 아들놈. 상속인 있어. 그러면 상속인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우수가 두 개로 나뉘어. 이 아들놈이 같이 살 수도 있고 따로 지방 가서 또는 서울 가서 살 수도 있고. 먼저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 당연히 상속인은 승계받는 거요. 상속받으니까 승계가 상속 같은 말이에요. 상속인은 상속받습니다. 임차권. 따라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을다시가 상속받았으니까 이분은 이사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한테 안 챙겨줘요. 그래서 상속인이 같이 산다. 그러면 상속인만 승계시켜주는 거예요. 상속인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이 숨어져 있어.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 말이 숨어 있어. 상속인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을다시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갔거나 미국 유학 가 있어요.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옆에 있는 이분이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계시켜주는 거예요. 자, 같이 안 살면 승계. 하지만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받게 돼 있죠? 공동승계. 또 하나 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아버지, 새끼, 이촌, 직계만. 직계 상속인하고만 승계. 단계가 이렇게 가요. 결국 상속인이 같이 살면 상속인만 승계. 상속인이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 승계. 근데 상속인을 제낄 수는 없어. 무조건 상속권이 있으니까. 공동승계. 근데 모든 상속인이 아니야. 이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승계. 단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봐요. 없어. 승계. 같이 안 살아. 승계. 단지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승계지. 누구랑? 이촌. 근데 상속인이 있어. 같이 살아. 그러면 상속인만. 그래서 옆에 없거나 같이 안 살아야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알면 잘 외워줘요. 무조건 외우려면 안 외워줘. 항상 이해된 상태에서 정리가 들어가 잘 외워줘요. 그래서 아하 없어 승계. 상속이 있지만 같이 안 살아 승계. 근데 상속은 제낄 수는 없다. 공동승계. 근데 또 하나 더. 모든 상속은 아니야. 2촌까지만. 3촌하고는 안 돼. 2촌까지만. 2촌까지만. 그래서 2촌은 뭐요? 부모하고 자식이요.
그래서 부모 자식하고만 공동승계. 그래서 임차권 승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안한 대항력 관련 판례를 할 거예요. 판례를. 대항력 관련 판례. 지금까지 한 것은 아까 본 그런 그 노란색 없는 대본 판례 그거 빼놓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대항력 관련해서 몇 개 어려워서 제가 이 앞주에 안 한 게 있어요. 그것만 몇 개 하거나 시험에 나오니까. 자, 여기서부터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합니다. 자, 그러려면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는데 이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데 얘는 면하고, 이 양수인이 되려면, 승계받는 양수 되려면 이 주택의 소유자여야 돼. 소유자. 임차주택을 양수했다는 얘기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양수인이야. 자, 그러면 이 대본 판례 3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임차주택 대지만 매수했대. 느껴봐. 병이, 갑을 병한 무슨 그리고 병이 뭐만 샀대요? 대지만 샀대. 그 얘기는 주택을 샀대요, 안 샀대요? 주택 안 샀지. 그러면 너는 토지만 샀지 주택 소유권은 취득 못했겠구나. 그러면 임차주택 양수인이 아니다. 자, 양수인에 해당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우리 판례 지문이에요. 주택 대지만 매수한 자. 너는 여기서 느껴야 돼. 빨리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야 돼. 토지만 샀지 주택은 안 샀구나.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아니구나. 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주택 양수인도 아니겠구나. 임차주택 양수인 되려면 이 주택의 소유자여야 돼. 소유자. 그런데 너는 토지만 샀지 갑으로부터 주택은 안 샀어. 그리고 주택은 여전히 갑이지 소유자가. 그래서 너는 양수인 아니야. 두 번째. 자, 봐요. 갑이 병이 갑한테 3억을 빌려줘. 채권자. 이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자, 병을 누구? 채권자가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담보 잡았다. 양도담보. 병은 누구? 벌써 잊었죠? 아, 당연하지. 그래. 자, 우리 가등기 양도 이따 배우잖아요. 채권자가 가등기 박으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박으면 양도담보라고요. 가등기 양도담보. 자, 병이 갑한테, 임대인 갑한테 돈 3억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 주택의 양도담보권자인 병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양수이냐 아니냐를 해결하려면 이놈이 이 주택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주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주택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 등기는 박혀 있지만 이놈은 담보 물권자예요. 담보 물권자니까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는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란 얘기지. 따라서 이놈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양수인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냐 아니냐 아닌 놈이 두 놈이에요.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 그럼 요거 가야 돼. 이놈이 양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민법은. 요거 외워. 너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양수인 아니야. 결국 토지만 샀구나. 주택은 안 샀구나. 소유자 아니야. 양수인 아니야. 너는 비록 소유권 등기는 박혀있지만 담보 물권자.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니니까 양수인 아니다. 결국 너는 주택 소유자 아니야. 토지만 샀으니까. 너는 비록 소유권 등기는 박혀있지만 양도 담보권자야. 저당권과 똑같아. 따라서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니면 주택 소유자 아니면 양수인 아니다. 오케이. 이 정도. 그 다음 하나 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했대. 무슨 얘기요? 임차인이 아파트 세입자가 사버렸네. 그러면 지문이 두 개가 나와요.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없다. 두 번째 지문. 임차인의 갑에 대한 갑이 아니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은 우리 시험지문에 안 떠요. 그냥 소멸한다. 이렇게 떠버려.
자, 이걸 풀어낼 거예요. 저 판례를 내 걸로 만들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했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세입자 우리 사버렸어. 양수.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얘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했죠? 양수인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양도인은 면한다. 그러면 을만 부담, 갑은 면해. 이거요.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했다면 임대인 갑은 이제는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따라서 얘는 면하니까 을은 이제는 갑에게 보증금 주세요 할 수는 없지. 얘는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했으니까. 그거요.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 3억 주세요 할 수 없고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이놈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놈은 누구? 지. 그러면 보증금 주세요 채권. 얘는 보증금 반환 채무. 채권,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 혼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 혼동이 일어났다고 하죠? 똑같아. 채권, 채무가 임차인 을에게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내가 나한테 돈 주면 미친놈이지. 혼동으로 소멸. 당연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샀어. 그러면 여기다 그리고 얘만 부담 너는 면해. 면하니까 을은 너한테 갑한테는 달라고 할 수 없어. 풀어가야 돼. 못 외워. 풀어가야지. 따라서 나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니까 채권 채무 한 사람 귀속 혼동으로 보증금 채권은 소멸. 그림 그려가면서 훈련을 해야 돼. 자, 임차인의 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가압류됐어요. 그런데 그 후 주택이 병한테 팔렸어. 자, 임차주택 양수인 병은 채권 가압류에 있는 제3채무자 주의를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못하느냐. 결론은 승계한다. 자, 대부분 판례예요. 이거 되게 쉬워. 두 번째 판례는 원리만 하면 되게 쉬워요.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야 돼. 자, 을은 보증금 3억에 세 살고 있죠. 주택 임차인. 을한테 돈 빌려준 A라는 채권자가 있어. 자, 3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을은 돈 빌린 채무자. 자, 보증금 입장에서는 을이 갑에 대해서 나중에 보증금 주세요라는 보증금 채권자. 보증금 측면에서는 주인은 보증금 세입자한테 줄 보증금 채무자죠. 자,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돈 빌려준 채권자, 돈 갚아야 될 금전 채무자. 보증금 측면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주세요 채권자, 주인은 보증금 줄 채무자. 자, 이제 돈 생각합니다. 을이 3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항상 돈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내 채무자한테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날리면 돼.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을은 세입자여서 지명이 부동산이 없어. 대신 보증금 채권이 있지. 3억짜리 재산권이죠. 그때 채권자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 가압류예요. 채권에 압류, 가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압류, 가압류를 한 이놈이 기준점이요. 압류를 한 압류 채권자 A를 기준점으로 임차인 을은 지채무자. 자, 갑은 지채무자의 채무자. 갑 A 입장에서 갑은 누구냐? A 입장에서 내 채무자의 채무자야. 내 채무자 을에 보증금 줄 채무자. 그래서 이 갑은 채권 가압류에서는 제3 채무자라는 법률 용어가 나와요. 채권 압류 가압류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제3채무자야.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가압류에서만 나와요. 즉 압류한 압류 가압류 채권자를 기준으로 얘 입장에서 내 채무자는 너야. 근데 갑은 내 채무자의 또 채무자죠. 그래서 제3채무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것만 읽고 이해하면 돼. 임차인의 의뢰,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감류됐어요. 채권자 A가 감류했어요. 그런데 그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주택이 양도됐어.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하, 채권이 감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갑이 병한테 팔아. 째꼈구나. 그러면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까 배웠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력 갖췄을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지금. 임대인 지위 승계하죠? 아까 했잖아.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갑은 임대인 지위도 있었지만 무슨 지위도 있어요? 채권 감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있었잖아. 이것도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감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넘어가면 이 주택 양수인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뿐만 아니라 채권 감류에 있는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세트하고 똑같아. 분리양도 얘만 넘어가지 않아. 함께 양도되는 거, 함께. 결국 이 판례가 뜨면 무조건 주택 양수인은 채권 감류에서 나오는 법률용어 제3채무자주의 갑이 가지고 있는 3채무자주의를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로 뜨겠죠. 무조건 승계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니까 당연히 얘도 같이 승계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제 절대로 이거 안 잊어먹어요. 이것만 알면 주택 양수인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승계죠? 그러면 채권 감류에 나오는 이 지위, 3채무자 지위도 같이 승계. 결론이 같으면 돼. 절대 안 헷갈려. 그래서 채권 감류 3채무자 몰라도 돼. 지금 들었지만 몰라도 돼. 문제 맞출 수 있어. 지문 하나. 그냥 승계하겠지. 주택 양수는 임대인 지위 승계하니까 얘도 승계하겠지. 이렇게 밀어버려요. 오케이. 자, 이놈은 좀 중요해. 노란색을 박았다가 제가 일단 빼긴 뺐는데 이건 전에 정답 질문으로까지 나온 애라 이건 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나와. 나중에 노란색부터 하고 하란 얘기요. 입주 및 전입신고를 했대요. 이렇게 살던 주택 소유자가 한 3년, 5년 살다가 주택을 매도했나 봐. 그런데 소유자가 지 아파트를 팔았다가 다시 임차했나 봐. 그럴 수 있죠. 매매계약서 쓰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자, 그러면 주택을 매도한 갑이 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항상 다시 임차를 했다. 자, 봐요. 근데 먼저 이 사람 갑은 인도 입주했고 플러스 주민등록 박았다는 얘기요. 자, 얘가 여기 있었죠. 인도 받고 전입신고하고 여기서 이사 들어와서 쭉쭉쭉 살다가 10년 살았다고 해. 자, 10년 살다가 5월 1일 오늘 을한테 팝니다. 자, 그러면 그냥 판 게 아니라 다시 임대차 계약서도 쓴 거야. 같은 날짜에. 그러면 매도하고 다시 세 들어간 이 갑은 이제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언제 임차인이 되느냐? 매수인 을한테 5월 1일, 7월 1일 날 잔금 받으면 등기를 넘겨주겠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자, 이날이죠. 7월 1일. 7월 1일 날 등기가 넘어간 순간 6월 30일까지는 얘는 갑은 소유자. 등기 넘겨주기까지는 갑은 소유자. 하지만 7월 1일자에 을한테 매수인한테 등기가 간 순간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어요. 갑이에요. 갑은 6월 31일까지는 소유자. 그런데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 박은 그날 이제는 소유자는 한 명이니까 얘가 소유자, 나는 세입자. 갑 입장에 있어. 여기까지는 소유자였어. 등기 안 넘겨줄 때까지는. 그러면 나는 이제 임차인이 된 거지. 자, 비록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이 10년 전에 갖췄지만 이 전입신고, 인도, 점유는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의 점유,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야. 임차인으로서 갖춘 대학력 인도 주민등록은 임차인 시절에 막아야 돼. 임차인 시절에. 따라서
얘가 임차인이 된 7월 1일자에 얘는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점유, 임차인으로서 점유 신고는 이날 7월 1일자야. 그러면 임차인이 된 이 매도인 갑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7월 1일 그 다음날 오전 0시. 자, 이게 판례예요. 자, 주택을 매도해서 다시 임차한 이 임차인이 된 갑의 대항력은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그 다음날 대항력 발생. 즉 매수인이 등기 받은 그 다음날, 이걸 외우란 얘기요.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 받은 다음날 대항력 취득. 자, 그러면 매도하고 임차한 놈이 대항력 언제 취득한다? 매수인이 등기 받은 다음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근데 일하고 그래, 네가 소유자 된 날 나는 비로소 임차인 된 거야. 비록 내가 10년 전에 인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어도 저건 소유자로서 인도 및 주민등록. 내가 임차인이 된 날은 이날. 그러면 이날 인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대항력은 이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장난치느냐? 매수인이 등기박은 즉시 이렇게 장난치거나 최초 전신고한 다음날 이렇게 장난쳤어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반드시 매수인 등기박은 다음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매수인이 등기박은 다음날. 이걸 즉시로 장난치니까 즉시 X 다음날. 자, 그러면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한번 들어갈까? 어려우니까. 매도 디귿이 3개네. 매도 다음날, 등기 다음날. 매도하고 임차했다. 매도, 등기 다음날. 여기 힘을도 매도하고 다시 세 들어왔다. 매수인이 등기 박은 다음날. 이게 중요해, 다음날이. 이걸 즉시로 장난치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 박은 다음날이구나. 너는 디귿이 많구나. 디귿. 즉시 너는 지읒이라 X. 지읒이라 X. 그래서 이건 꽤 중요해요. 자, 이제 다 했어.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양이 좀 많죠. 판례도 많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노란색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신 분은 오늘 한 판례까지 다 나와요. 기출 아닌 거 전 안 해요. 그래요. 10분간 쉬고 상가로 갑니다.